네, 이번 시간에는 산술 표현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란 간단히 말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일정한 일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럼 당연히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컴퓨터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입력, 출력, 기억, 연산, 제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는 일 중 저번 시간에 우린 기억에서 기억 장소인 변수라는 걸 배웠고 그 변수에 들어갈 데이터들의 유형인 자료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와 데이터 타입을 스위프트 언어로 표현하면 int, 더블, 캐릭터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워온 형식은 먼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컴퓨터가 어떤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알아보고 그 내용이 스위프트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는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말은 스위프트를 배운다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된 어떤 것을 스위프트라는 문법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이나 사고, 감정 등을 글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글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먼저 생각이나 사고하는 법을 익히게 되고 그걸 글로 표현을 합니다. 즉, 글이란 생각이나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먼저 이루어져 있고 이후 이를 스위프트 언어의 문법에 맞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지 않고는 스위프트를 배워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표현할 게 없는데 표현 수단을 배워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에 먼저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려고 하면 이론적이고 어떤 전공 수업을 배우는 느낌이 강하고 광범위해서 우리 같은 입문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도 하면서 컴퓨터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언어를 먼저 시작점으로 선택하는 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즉, 표현 수단인 언어를 먼저 배우되 지금 알아야 할 꼭 필요한 프로그래밍 부분만 찾아보고 그에 맞춰서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스위프트 문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된 코드를 살펴보다 보면 지금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된 느낌이 나고 뭔가 복잡하고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건 지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귀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즉, 먼저 연역적으로 원칙이란 걸 배운 다음에 그 원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정도이지만 이는 자칫 지루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납적으로 원칙에 따라 표현된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게 왜 이렇게 표현되었는지 유추하면서 그 원칙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배우게 되면 초반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으나 컴퓨터로 실습하고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중도 포기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배우나 아래에서 위로 배우나 배우는 건 같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귀납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저번 시간에 배운 변수라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볶고 지지고 하는 연산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연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스위프트 언어로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3.1을 살펴보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준비를 한 후 이 변수들을 더하고 빼는 등의 연산 등을 해서 의도한 결과값을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고 빼고 나누는 것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중 연산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연산이라는 걸 할 때에도 컴퓨터 구조에 의해서 정해진 명령어들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컴퓨터가 정해놓은 할 수 있는 연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할 수 있는 명령어는 이미 중앙 처리 장치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어들은 더하기, 빼기 등
더하기 빼기 등처럼 단지 하나의 값만을 구하는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이러한 처리 단위를 식 혹은 수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산수 시간에 배운 것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만약 이런 식이 있다면 더하기는 플러스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고 빼기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곱하기는 에스터리스크라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편의상 별표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누기는 슬래시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기호 등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산을 당하는, 즉 연산되는 것들을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용어들을 굳이 외워야 할 필요는 없고 설명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간에만 무엇을 지칭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산자의 종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항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피연산자를 필요로 하는데 연산자에 따라 피연산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가 이항연산자입니다. 이항연산자란 연산자인데 피연산자를 2개 요구하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입연산자인 이 등호도 이항연산자입니다. 대입연산자에서 등호 기호의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는 변수이고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는 상수입니다. 대입연산자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오른쪽에 표현되어진 값을 랩에 할당된 기억 장소에 복사해서 저장하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는 반드시 변수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산자라는 것을 하나만 써서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만약 연산자들이 2개, 3개가 한 식에 있는 경우 무엇이 먼저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식이 있는 경우 무엇을 먼저 평가하는지에 따라 값이 바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평가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우리가 산수 시간에 배운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산수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식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진행을 해서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곱하기 등이 있는 경우 곱하기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계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곱하기보다 먼저 플러스를 계산하고 싶다면 이렇게 가로를 쳐서 먼저 계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산수 시간에 배운 것과 거의 같죠.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우선순위만 살펴보고 필요할 때마다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수업에서 이 연산자들이 실제로 스위프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예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